와우. 와우. 저 로켓 타고 나가시는 분 저분 누구십니까? 저분 때문에 또 그래프가 수직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까지 시사를 한 거고,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렇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치솟은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뭐 미래도 봤겠지만 저분이 발 담그는 순간 갑자기 딱 더 상승해가지고 요즘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시장이 네. 너무 출렁거려서 얼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그쵸. 3천 얼마대까지 봤거든요. 현희 씨가 얘기했잖아. 12월 달까지만 해도 2,500만 아니 원대였는데. 근데 현희 씨 지금 표정이 지금 두 숨길 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빼주세요. 옷도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아니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좀 미래 수업 아니 미래 수업 때문에 샀어요 사실은. 맞아. 저희가 들었던 수업 중에 저는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우리는 지금 화폐의 변곡점에 와 있다.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약간 홀린 듯이 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알아봤는데 이게 세상 공부할 거 너무 많고 준비할 거 너무 많으니까 진짜 한 10분 정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잠들어 버렸거든요. 똑같아요. 저도 이 내용만 알아보고 워낙 이제 이슈되고 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꼭 촬영하고 나면 비트코인 하세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만 하고 저도 투자는 정작 못했어요. 과연 거품일지 아니면 다가오는 진정한 부의 흐름일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모시고 강연을 듣는 게 처음이에요. 만나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결혼은 하셨나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오, 땡큐. 아니 근데 해시드가 뭐예요? 여기서 해시드가 뭐지? 해시태그 같은 거. 해시태그 해시포테이토. 해시. 네.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해시드 포테이토라는 뜻이 네. 감자를 으깨서 원래 뭐였던지 알기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네, 동그랗게 이렇게.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원래의 데이터가 뭔지 알기 어렵게 이렇게 으깨어서 암호화하는 과정을 이제 해시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이 될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된 세상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시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멋지다. 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항상 메인 뉴스에 비트코인이 폭등했다. 또 이제 비트코인이 확 떨어져가지고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온갖 가지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경제 뉴스가 된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는 거는 아니 여기저기 엄청 많이 들리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약간 잘 감이 안 잡혀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응. 이게 뭐냐면 화폐 앞에 붙는 단어가 암호라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암호화폐 이러면 뭔가 좀 컴컴한 어두운 세계 느낌이 나고 막 암거래처럼 막 지하 세계 지하에서 암거래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약간 이런 것 같은 느낌이어서 다가가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지민 씨? 네, 실제로 온라인 방청객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암호화폐가 다들 뭔지 도리도리 하시는데요. 알고 싶다.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저거 봐. 관심은 저희도 해주셨어요. 대부분 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류의 넥스트 머니다,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다라고 또 이 미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타이밍이 바로 이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비전에 대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네 이거.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보셨던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뉴스가 재밌는 뉴스가 없어요. 네, 저는 최근에 한동안 이 뉴스를 보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뉴스? 네, 한국에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날마다 이 뉴스를 가지고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떠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재밌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뭔데요? 그게 바로 GM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 게임스탑 사태. 그거 되게 웃기던데? 들어보셨나요? 네. 네. 갑자기 아는 척 하신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싸우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 맞나요? 이 설명? 네네,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1월 22일 밤이었어요. 국내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개미 투자자들을 뭐 불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들과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헤지펀드들이 맞서서 한판 붙었던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와. 그러면 이게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하고 거대 금융사 간의 어떤 한판 떴다라는 얘기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이 밈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짤방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섰던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20, 30대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특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또. 와, 타임스퀘어. 와. 게임스탑 가자. 실제로 저 광고 걸렸어요? 우와. 만들었나 봐, 사람들이. 진짜 웃긴다. 누구야 또? 어머. 게임 캐릭터 뭐 이런 어머. 건가 봐. 일론 머스크?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온다. 네. 와.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느라 밤을 새셨군요. 이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국내에도 이슈가 되면서 이 게임스탑에다가 개인 투자자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막 우리도 사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게임스탑은 84년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40년 정도 된 그런 콘솔 게임 회사예요. 콘솔 게임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파는 비즈니스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막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비디오 가게 대여점 같은 거네. 네, 그렇죠. 옛날 네. 느낌.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근데 이 회사도 이제 혁신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네. 그 유명한 사람을 이제 임원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이 게임을 자기들이 온라인으로도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다양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게임스탑이 드디어 이제 리뉴얼을 하고 살아나는 것 같다. 우리 추억이 있는 이 주식을 한번 사보자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네.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니까 갑자기 그때 미국에 있는 몇몇 헤지펀드들이 도발을 시작을 합니다. So the amount of people who are so passionate about putting GameStop higher, not based on any fundamentals. This is not Tesla. This is not a company that with a blue sky. There's no reason it doesn't go right back to $20. If you want to save the company and actually buy something from GameStop. 미국의 한 대형 헤지펀드사 대표가 이렇게 도발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스탑 주식은 거품이라고 막 맹비난을 하고 공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 공매도 방식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어요. 공매도가 뭔지 일단 공매도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커뮤니티에서 주식 종목 토론방이 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에 저처럼 이제 추억이 있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동단결을 하면서 봉기에 나선 거죠. 게임스탑의 주가 하락을 막고자 개미들이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름을 콸콸콸. 콸콸콸 누가 아까 먹었죠? 등장했던 또 유명한 분인데 이 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려요. 게임스톤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폭격하라 이런 거를 게임스탑 주식의 단어랑 좀 합성을 한 거예요. 아니, 앨런 머스크는 좀 뭔가 되게 가진 사람이고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글을 남겼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헤지펀드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테슬라도 엄청 많이 공매도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이야 테슬라 주식이 그걸 다 뚫고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수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지령을 날리고 나서 어떻게 폭등을 했나요?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어? 우와. 자이로 그냥 득뱅. 어머 우와. 갑자기 번개 치듯이 그냥 빡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1,700%, 그러니까 17배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700%.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미국의 그 개미들만 참전한 게 아니라 이 한국의 동학 개미들까지도 함께 이 사태에 참전을 합니다. 그때 영상에서 이름 나오잖아요. 영차 막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조차도 영차, 영차, 영차. 이 헤지펀드 사이에서 공매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는 헤지펀드 사이에서 떠안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해치 펀드들은 공매도 한 거를 결국은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사건까지 몰린 거예요. 이걸 주도했던 캐피탈 중에 하나가 멜빈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이 손실을 봤냐면 3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진짜 통쾌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미들이 이긴 건가 봐? 그랬으면 굉장히 또 깔끔하고 아름다운 결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면서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거요?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개미들이 주식을 살 때 쓰는 앱이 로빈후드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 앱에서 게임스탑 주식을 사려면 매수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매수 버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뭐야, 그거 완전 그냥 깡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질 아니에요? 그냥 깡패 아니에요? 로빈후드가 왜 그래요? 배우가 밝혀졌나요? 네, 아마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배우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지금까지 금융권의 이제 엘리트들과 기관들이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돈놀이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돈을 딱 쓸어 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게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경제난과 실업 문제로 한파를 겪었는데 그 문제를 다 만들었던 금융권에서는 전혀 책임도 지지 않았고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막 성과급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We're in the midst of a serious financial crisis.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eetered on the edge of collapse, and some have failed. 어머 이거 그랬다고? 같은 장소예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같은 장소예요? 아, 네, 같은 장소예요. 세상에. 근데 너무 저걸 면전에서 저렇게 비웃고 대놓고 이래도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모의 파산을 보고 길바닥에 내앉고 그런 걸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번 게임스탑 사태로 결집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시죠. 어머, 아빠를 위한. 진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다. 대표님, 근데 게임스탑 사태랑 이 암호화폐랑 탄생 본질이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정신이 그 시작점이 저는 게임스탑으로 대표되는 이 개인들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갈등 그것과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저 여파가 사실 우리나라에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정말 많은 피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었잖아요. 부모님이고.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더러운 그런 실체를 깨닫고 환멸을 느낄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에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9페이지짜리의 백서를 올립니다. In late 2008, a shadowy figure named Satoshi Nakamoto published a paper trust system and replaced it with a sort of trustless trust.
약간 제가 느끼기에 비유를 하자면 어떤 난세에 금융계의 난세에 나타나는 구원자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또 무슨 다단계의 교주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너무 극과 극이다. 네.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란 얘기도 있죠. 기계. 집단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그 백서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입할 수 없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소개를 했고요. 이 사이버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이랑 이 컴퓨터 기술에 능통한 그런 해커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암호화를 뜻하는 사이퍼, 그리고 저항을 뜻하는 펑크, 이 단어를 합쳐서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와 암호 기술로 정부의 검열이나 통제에 저항하는 그 자유주의 운동,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거나 어떤 화폐 어떤 발행권이라든지 어떤 공급은 어쨌거나 중앙은행에서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도 아직도 이제 좀 이해하는데 그 개인이 그거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좀 믿겨지지 않고, 이게 이 암호화폐 누구나 언제든지 막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수영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코인들을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진짜? 제가 마음만 먹으면 게이 코인 같은 거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게이 그런데 코인, 코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생기지 않아요? 레인보우 코인. 예, 이런 근데 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누구나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하고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무명이란 얘기죠. 알겠어요. 아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저한테 그거 암호화폐 사야 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추천을 못 하겠는 게 사. 근데 그 다음 날 확 떨어져 있어요. 그냥 다음 날도 무료로 아니야. 몇 아침에 시간 사 했는데 점심 넘어서 훅 떨어져 있어.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어떡하지? 팔아. 더 손에 나. 딱 팔았어. 그럼 다음 날 다시 올랐어. 이게 뭐야?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 통화 체제나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은 기존의 거대 자본이 하고 있다. 근데 코인 시장도 초기에 진입한 거대 자본가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게 2008년에 아큐파잉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완벽하게 매치가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안 그래도 앨런 머스크가 1조가 넘는 그거를 딱 부으니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자본주의와 어떤 면에서 맥락이 다른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큰 트렌드를 보실 때는 하루하루 단위로 보기보다는 긴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고 왜 지금 암호화폐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통적인 그 금융 시스템이 전혀 투명하지 않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공매도 주식까지도 헤지펀드들이 개미들을 누르기 위해서 하고,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투자 활동은 그래도 이 시스템 내에서는 공정한 어떤 규칙이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돈이 또 지금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 대체 자산으로 원래 돈이 많이 갔는데,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자산 중에 어떤 게 있죠? 주식, 부동산, 금 뭐 이런 그렇죠. 거.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또 금값이 못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값이 막 올라가면 그만큼 달러가 형편 없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 또 수업을 들어가지고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요. 아삭하죠.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투명하게 굴러가는 어떤 시스템, 이 암호화폐로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